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가 반등해야 시장도 뭔가 이 지루한 박스권에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 경기 저점을 지났다, 뭐 지나고 있다 이러면서 주가 반등 기대가 높았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요즘? 그러니까 주식 바닥은 지났고요. 예. 지난 10월인가 6월인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경기 바닥이라면은 정의를 뭐로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 바닥을 그 이익의 바닥으로 따지면 1분기가 바닥이었는지 2분기가 바닥이었는지 조금 더 가봐야 되고요.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닥이라면은 업체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봤을 때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에 80%는 취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기 바닥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정학, 지정학보다 기정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정학.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장비 반입 기간을 1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중국 쪽에. 그래서 원래 올 10월 만료였죠. 그게 내년 10월로 이제 늦춰지는데 이러면 뭐 좀 나아지는 겁니까? 부담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요 말씀드리기 전에 좀 오늘 아침에 또 1년 연장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무슨 논의가 있을 거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1년만 연장하는 것인지 더 다른 차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건 논의를 하고 1년 연장은 일단 더 한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예, 없는 것보다 난데 한번 보십시오. 없는 것 같다는 것은 그 공장을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되지 않게 예전에 20나노면은 10나노 제품 그 만들 수 있는 그 장비를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오는 생산량은 캡이 있거든요. 10년 동안에 5%만 밖에 못 늘려요. 아니 10년에 5%면 그냥 생산성이 그냥 생산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근본적인 지표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없는 것도 낫지만 또 1년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야 지금 되는. 근본적인 무슨 논의를 하고 있다고 오늘 또 뉴스에 나오는데 그 무엇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뭐 반도체 수요가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제 일단 뭐 40% 정도 40% 정도 가니까 예.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그냥 노후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렇죠. 자,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이 대만 TSMC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칩 가격을 올렸어요. 이런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영어로 죄송합니다.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예, 그럼 어차피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봐야 돼요. TSM 삼성도 그렇고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말 내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이 가동되거나 이제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기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뿐만 아니고 그 인건비, 그다음에 토지, 뭐 기타 등등 아무리 지원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제조 경비가 한 50%, 적게는 30%, 한 50%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어디보다 대만이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가 받아라,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일단 삼성하고 TSMC가 만드는 거는 지금의 D램이 아니에요.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지금 1년 사이에 70% 빠져갖고 적자가 뭐 현금 이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TSMC가 만드는 삼성은 적자입니다만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TSMC는 여전히 30% 이상 마진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을 적절히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가격을 버땡기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제조 시설 공장 건립하는 것 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삼성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TSMC가 앞서서 해주면 협상 카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요즘 그 수율 안정화를 무기로 대형 고객사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뭐 TSMC에 비춰도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아직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 물론 몇 군데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뭐 엔비디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만 한두 군데 업체에서 올해 게 아니고 내년도 다음 버전부터는 또 삼성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지금 받는 것은 대부분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쪽에 여러 그 설계 전문 업체한테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올라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파운드리가. 그래서 삼성이 의미 있게 전달되려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려면 더 큰 업체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임팩트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예. 수율이 좀 나아진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분기 우리 반도체 업체들 대규모 적자 원인이 바로 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메모리 네.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여야 된다. 데이터 센터를 맞습니다. 운영하는. 그런데 1분기 빅테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이런 네. 점은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 좀 긍정적인 네.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시차의 문제입니다. 걔네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자체적으로 원가를 줄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원가를 줄였다 하면은 바로 또 캐펙스를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now or 연말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의 효과를 삼성 하이닉스가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많이 잃은 거고요. 시간을 두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흔히 얘기하는 챗 GPT로 유발된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인이 되는 시점 언제쯤 될까요? 아마 가을이나 겨울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 끝 무렵쯤에 본격적으로 그네들의 투자에 대한 이제 증가가 삼성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하나 좋은 거는 말이죠. 우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DDR5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그 엔비디아라고 예. 그 챗GPT의 핵심적인 GPU 칩을 만들잖아요. 예. 그거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고기 GPU가 들어갈 때 D램이 같이 붙는데 예. D램이 메모리가 한 500GB 아니 2TB가 들어가. 2TB. 테라바이트는 1000GB 이제 예. 1TB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가 한 500GB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는 이 그 훨씬 더 GPU 큰. 거기 들어가는 한 4배, 5배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판매 대수가 지금은 몇만 대예요. 우리 서버는 몇백만 대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챗GPT를 포함해서 경쟁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또 더 늘어나면은 아마도 의미 있게 되려면 한 10% 이상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점이 연말 정도에는 충분히 가시성이 내년을 바라볼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는 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야지 그게 가시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네. 긍정적으로 볼 요인들이 늘어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분기에 과연 이게 진짜 1분기가 바닥인지 2분기가 바닥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최악의 실적은 지나간 건지 아니면 네. 2분기에 더 나쁜 숫자가 나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쇼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에 더 나쁜 실적이 나올 수도 있죠. 더 나쁜 실적이 나온다 해서 전저점 비슷하게 가느냐. 아주 쉽게 삼성전자가 그러면 6만 원 밑으로 5만 원 9,800원으로 내려가느냐. 예. 하이닉스가 7만 8,900원 내려가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간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내려갈 일은 없어요. 예. 매크로가 안 좋아서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매크로적으로 충격이 있게 되면은 같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 빠질 염려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그 불확실 요인이 한두 달 더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감산 효과가 5월, 6월, 3월 달부터 했으면 6월 달 정도까지 전혀 안 일어난다. 가격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름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목줄 타는 업체부터 감산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추가 감산을 예, 할 수 있다. 투자가들이 알기 때문에 많이 빠질 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지금은 약보합이나 약세를 더 갈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리액션, 그러니까 액션을 벌써 취했고 액션이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주가는 지리하거나 아니면 짜증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결국은 이쪽 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주식을 한두 달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오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기타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주에서 고르는 것이 훨씬 단기적으로나 그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DDR5 램을 네. D램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네, 이게 DDR5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겁니까? DDR이라는 게 20년 전에요. 반도체 D램은 원래는요. 그 신호를 줄 때 신호가 데이터가 움직일 때 말이에요. 이렇게 rising, falling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예. 내려갈 때 있는데 올라갈 때만 시그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SDR인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rising, falling에 다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걸 더블 데이터 램 해서 DDR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월이 변하면서 한 5, 6년만 한 번씩 스피드가 올라가서 지금 생산되는 건 DDR4. DDR5가 생산은 준비는 다 됐는데 DDR4, 5 바뀔 때마다 마더보드도 바뀌어야 돼요. 보드도. 그럼 거기 CPU가 먼저 또 바뀌어야 그만큼 또 되거든요. 수요가 있겠네요. 예, 근데 CPU를 만드는 인텔이 잘 못했어요. 제품을 늦게 나오는 바람에 D램은 준비되는데
이 시스템이 못 바꾼 거거든요. 스피드가 엄청 늘어납니다. 기본적 스피드가 한 2.3배 정도 되고요. 파워가 또 많이 빠지고 그 메모리 용량을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해서 아까 AI 챗 GPT 예. 하면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한 2배 이상 더 탑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킷의 구조가 바뀌는데 DDR4로는 못하는 걸 DDR5 사기 때문에 그 승수 효과가 꽤 클 수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돼서 내년도 2분기 이맘때쯤에는 DDR5가 더 많은 시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문제는 이제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좀 미지근한 상황이 이렇게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 소비 시장이 회복되거나 네네. 뭐 챗GPT 관련한 AI 관련한 그 모델 구축에 이 DDR5 램이 왕창 들어가거나 뭐 지금 이런 한 거 5배 정도 아니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예. 돼야 되는데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챗GPT 관련된 수요는 한 5%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정도. 근데 메모리가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말고 다른 없이 끼어들면은 지금 몇만 대 파는 게 아니고 한 10만 대, 지금보다 한 두세 배만 용량이 아니고 판매가 늘어나도요. 임팩트가 한 두 자리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자리로 가는 메모리 시장, D램 시장에서의 수요가 한 4, 5%가 아니고 15% 될 수 있다는 그 가늠자가 잡히는 게 올 연말쯤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올 초하고 12월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지금 당장 2분기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도체주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앞으로 삼성하이닉스. 3분기, 4분기 그렇죠. 대비해서 네. 뭔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뭐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악격 빌런만 안 하고 대신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아까 넘버 큰 주식도 있는 거. 반도체 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공정입니다. 사진 찍는 게 포토 공정 또는 노광 공정이라 하거든요. 그게 우리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 장비가 3,000원, 4,000원대는 그 장비인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고 그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 필요하죠. 예. 필름을 보호하는 필름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게 펠리크레라는 게 있어요. 그 보호막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그 시작이 향후에 1조, 2조 될 수 있는데 그 펠리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국산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임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고요. 예. 삼성전자가 혼자 못하니까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3분기에 정확히 콜이 다 끝날지 좀 밀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를 중요한 그 실질적인 아까 필름의 보호막하는 펠리크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내년도 내후년까지 실적을 미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노광 공정의 보호막 펠리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노광 공정에서 아까 그 빛을 쏘기 때문에 빛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광액이라고 PR이라고 있어요. 소재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일본이 꽉 잡고 있는 소재인데 우리 국산한다는 소재인데 예. 그 회사가 동진 세미캠이라고 있어요. 예.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뭐 시장의 반응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별로 없어서 좀 보수적인 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PR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EUV 공정, 노광 공정의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업사이드는 꾸준히 있다라고 봐서 엄청난 큰 이제 다이나믹한 거는 SNS테크 주가 올랐습니다만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거로서는 동진 세미캠 이런 특수한 주식은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거하고 임팩트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 감산하는 거랑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주로 뭉뚱그려 있지만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졌느냐 여부 이게 맞습니다. 역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